우리 옥천에도 봄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가는 곳 여기저기에 그 활짝 핀 꽃으로 봄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게 참 묘한 개념입니다. 어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또 어떤 다른 시간은 한 시간이 1년처럼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똑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자, 지금 이 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자, 전이관의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도 괜찮았었지. 생각해보면 조금 버거웠어. 어찌할 수 없는 일들도 나 하나만 힘들면 되니까. 시킨 음식이 다 식어서 와도 메뉴를 고를 필요도 없고, 부족하면서도 많이 가져야 했던 때보다 편하잖아. 바빠지면서 점점 잊어가겠지. 같이 있을 때 커져가던 웃음소리처럼 친한 친구 집을 가긴 너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쪽팔려. Single again, again, again.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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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듣고 나니 실감이 나네 이 말, you know. Single again. 어떤 관계로 남을지 전화번호는 지울지 말지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널 좋아하긴 했어. 비가 쏟아져 와. 그래 혼자인 게 나아. 우산이 없어 젖어도 웃을 수 있어. Single again, again, again. 잠깐만이라도 행복했어 난, you know.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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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듣고 나니 실감이 나네 이 말, you know. Single again, 온슈타인의 싱글 들으셨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담이나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시간은 손살 같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시간 관련된 그런 속담이나 명언들 찾아봤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좀 마음에 가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자, 이거는 그 유명한 그 팝아트 하시는 그 앤디 워홀이라는 분이 했는데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일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필리처상 수상 그 작가 애니 딜러드, 이름이 좀 저도 생소한데 그분이 한 얘기인데요. 이건 좀 많이 들어본 그런 말 같은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고 또 이렇게 귀에 익은 그렇죠? 그런 말인 것 같고, 또 공감하는 부분들도 큰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는 또 그 미국의 저널리스트인데요. 짐 비숍이라는 사람이 1분만큼 먼 시간은 없다. 그렇죠?
제가 앞에 오프닝에서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죠?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시간 개념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세요? 자기 좋은 것, 막 행복한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좀 힘들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 시간은 또 한없이 길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이름도 어려운데 알렉산드리아 피네라는 분이 한 말인데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 그렇죠. 뭐 바쁘게 움직이니까 또뭐 여러 가지 그 바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저는 뭐 정말 바쁘게 산 요즘에 뭐 저뿐만 아니고 트렌드인 것 같은데 뭐 너무 열심히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책 중에서 뭐 무슨 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 최근의 트렌드들이 어떤 자기의 좀 그렇죠? 자기의 삶을 중요시하고 일도 자기의 삶의 일부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사는 거는 좀 저는 지양하고 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렇죠?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그래서 더 좀 그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자,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진짜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는 뭐 많이 쓰는 것 같아. 미안해, 바빠서 못했어, 시간이 없어서 뭐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정말 바쁘면 못할 수가 있는데 뭐 일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못할 수 있는데 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근데 정말 뭐그 우선순위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이 밀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건데 이제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뭐 하여튼 뭐 주변 사람들과 약속할 때 뭐 만나자고 연락 오면 미안해 나 바빠서 못해 바빠서 안 돼 하는데 그럴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일들 그 순서에서 내가 제일 밀려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는 미안해 바빠서 뭐 다음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그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일이세요?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경제 활동이 중요하고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우리들이 또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돈 버는 시간에 좀 이렇게 많이 뭐 쏟아붓는다고 해야 될까? 그런데요. 뭐 그거는 당연히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이제 또 그걸 위해서는 그렇죠? 뭐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이거 말고도 뭐 그렇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것들이 다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겠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쉬어가야 또 그 에너지를 담아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바빠서 못됐다 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몇 번 얘기했는데 돈을 열심히 모아서 뭐 5년 후에 해외여행 가야지 10년 후에 해외여행 가야지 뭐 좋은 계획입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5년 후 10년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사실 사람 일이 뭐 그렇죠? 알 수 없잖아요. 열심히 5년 후에 가려고 4년 반 모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갈 수 있는 거고 또 10년 후에 간다고 했는데 또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는 거는 너무 이렇게 많이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하고 싶은 것들은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겨서 그거를 먼저 하시고 또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하는 하여튼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여행은 못 가더라도 뭐 좀 잠깐 시간 내서 요새 뭐 우리 막 그 황사 같은 것 때문에 안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좋은 날 많거든요. 그러면 잠시 시간 내서 한번 하늘도 어떤가 보고 또 그리고 이제 요즘에 꽃 많이 폈으니까
주변에 그 피어 있는 꽃도 보면서 꽃길도 한번 좀 걸어보고 또 좋아하시는 차도 한잔 하시고 그러면서 조금 여유를 즐겨보시면 어떨까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선하고 슬롬의 드림 들으시겠습니다. Don't wanna waste time, but there is nothing else that I can do but hold myself back from living my life. Yeah, we're on the same side, being slaves to the power, much bigger than ours, hoping to be set free. All we can do is dream. I just got rid of my calendar. 필요 없어진 달력. 늘 반복되는 삶에 난 기운이 계속 달려. 약을 부어 삼켜 괜히 탓하는 나의 날. Been tired since like 99. 혼자가 적응될 때쯤 허락 없이 찾아 날 괴롭히는 이 외로움. 난 무시하지 대충. Missing all my friends, even missing all my haters. 원치 않았지만 내게 강요된 hiatus. Nothing's ever gonna stay the same. Ain't no one else to blame. 당연하게 느끼던 삶은 너는 돌릴 수 없게 된 기억이 돼버려서 절대 just reminiscing. Don't wanna waste time, but there is nothing else that I can do but hold myself back from living my life. Yeah, we're on the same side, being slaves to the power, much bigger than ours, hoping to be set free. All we can do is dream. 생각도 안 나지 난 금요일 내 친구들과 보면 틀린 기억이 헤미 or maybe I just be tripping. Slow me 트는 음악에 너무 추고 싶어 dance. So dirty rose vibe in the hands. 그립 내 손등 위에 도장 맞아. 클럽에서 만난 극성 팬에게서 도망가던 날들이 꿈 같아. 짜증나지만 누굴 탓해. 우린 대자연 앞에 이렇게 무능한데 겹치 나 오늘 친구들과 About 9 nervous 놀러 갈게 party tonight. 이젠 아니야 문들 다 닫혀. 문화가 거리로 퍼지기 회가 막혀. 언제쯤 모든 게 풀릴지 모르네. I'm just sad 원래 기약이 없는 일에 우리도 조급해. So we wait till it's over. 그때까지는 we should cherish these moments. Nothing's ever gonna stay the same. Ain't no one else to blame. 당연하게 느끼던 삶은 너는 돌릴 수 없게 된 기억이 돼버려서 절대 just reminiscing. 지금 우리 옥천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죠. 바로 묘목축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묘목축제는. 지금 묘목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벌써 이제 21회네요. 그래서 그 축제 주제가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 옥천 묘목축제. 지금 이제 금요일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열리고 있고요. 지금 뭐 대표적인 행사는 묘목 나눠주기, 그리고 또 명품 묘목을 찾아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수 초대 가수도 오고, 네,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많이 가보셨죠? 그래도 그렇죠? 우리 옥천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셨는데 이제 옥천 이외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축제에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4년 만에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 뭐 축하 그 공연도 있고, 묘목 가요제 그것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직장인 밴드 경연 대회도 있고요. 뭐 줌바 댄스 경연 대회, 뭐 묘목도 전시 판매하는 것도 있고, 플로킹, 그렇죠, 이것도 있네, 플로킹, 스탬프 랠리, 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뭐 행사 보면은 여기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첫날은 명품 묘목을 찾아라. 이거는 이제 행사 기간 내내 하는 것들이고요. 중간중간에 하고 있고, 그리고 옥천 묘목 가요제, 네, 거기 초대 가수도 오고 있고요. 또 청소년 끼 한마당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옥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진행하는 예술인 한마당도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명품 묘목을 찾아라 이런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복주머니를 찬 묘목이 있는데요. 그 묘목을 찾아서 구호를 외치면 네, 옥천 명품 묘목, 네, 그걸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묘목 나누어주기 행사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그 묘목 축제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이제 행사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요, 2만 주, 제가 2만 주를 지금 준비했대는데요. 2만 주를 3일 동안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천 주 정도 나눠준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셔가지고 조금 묘목 받아갖고 한번 잘 갖고 와서, 전에 어떤 분은 뭐 여기 이제 그 우리 과실수 유실수라거나 그 피자도 묘목 받았는데 아주 지금 잘 열려가지고 잘 드시고 계신다는 뭐 그런 글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식물 심기 체험도 또 있네요.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꽃시장, 꽃시장이 있으니까 꽃시장에 가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꽃들 사서 또 집 화사하게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메인 무대에서는 이제 묘목 경매 행사가 계속 진행되니까요. 혹시 이제 묘목에 또 관심 있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경매 참여하셔가지고 좀 저렴하게 묘목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저희 그 옥천에 하는 묘목 축제는요, 전국 그 묘목의 한 70% 정도, 그 정도가 여기에도 유통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죠, 그렇죠? 뭐 가보시면은 뭐 거기 이원 쪽 다 길 거기 있는 곳들이 다 묘목하는 농원들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여러분들 뭐 지금 꽃이 한참 펴 있으니까 가서 묘목 축제도 보시고, 또 이제 맛있는 음식도 주변에서 좀 드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가서 한번 축제를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섬 여행 좋아하세요? 섬 여행? 뭐 우리가 섬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제주도, 그렇죠? 워낙 제주도는 워낙 큰 섬이고, 저도 이제 거제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뭐 그 섬이지만 실제는 이제 그 교량이 생겨가지고 뭐 그냥 차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섬이라고 느끼게 좀 이제 그런 곳인데요. 또 우리나라도 섬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저도 몇 개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섬이 우리나라도 그 남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이제 그래도 뭐 그런 큰 섬 말고 일반적으로 섬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좀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낭만, 그리고 좀 이렇게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른 여행지보다는 조금 더 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설레임이 큰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행정안전부가 올 봄에 추천하는 섬 여행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이제 봄을 맞이해가지고요, 다양한 그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섬 5곳을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가볼 곳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은데, 그렇죠? 이제 가는 것들이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많이 찾아가는 것 같은데, 소개드리면요, 이제 행안부가 그 섬 연구 기관이 있는데요, 한국섬진흥원, 여기와 같이 이제 그 좀 섬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특색을 알리기 위해서 계절마다 이렇게 이제 찾아가고 싶은 섬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은 봄섬, 작년에 이제 뭐 봄섬 9곳, 여름섬 15곳, 가을섬 9곳, 이제 33개의 섬을 선정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곳은 찾아가고 싶은 봄섬. 그래서 5곳이 어딘가면요,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장봉도, 그리고 전남 신안군에 있는 반월도 박지도, 그리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하화도, 그리고 전남 진도군의 관매도, 그리고 통영시에 있는 한산도,
5곳이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가본 곳이 하나도 없네요. 저는 이곳에. 한산도 통영에 있는 한산도 거제도하고 다른가 저도 헷갈리네요. 자, 한 곳 한 곳 좀 살펴보면요. 이제 서울권에 계시는 분들,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다녀오기가 좋은 당일치기로 갔다 올 수 있는 곳인데요. 그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장봉도. 자, 여기는 그 해안선을 따라서 이제 봄 기운을 느끼면서 걷기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봉우리가 길게 늘어선 섬,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장봉도가. 그래서 이름처럼 해안을 따라서 그 도보 여행, 그러니까 트레킹하기 좋은 코스가 잘 정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해안을 따라 걸으면서 파도나 조류, 해류 등 침식작용으로 깎여갖고 형성된 절벽, 이게 이제 절경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저도 이 전남 신안에 있는 반월도 박지도 이렇게 해서 몰랐는데 퍼플섬이라고 하면 알겠어요. 퍼플섬. 여러분들 아마 사진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섬 전체에 그 색이 보라색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그 지붕들을 다 보라색으로 칠했고, 하여튼 이제 그 섬의 그 컬러가 색상이 보라색이어가지고 그 보라색 섬으로도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거 퍼플섬이라고 보니까 알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는 라일락 꽃하고 여기도 나오네요. 보랏빛을 즐기기 좋은 그런 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 봄에 피기 시작하는 라일락 꽃, 라일락하고 퍼플교 그리고 둘레길 마을 전체가 이제 보라색으로 물든 퍼플섬은 특별한 그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에 굉장히 좋은 섬이라고 합니다. 섬 이름 유래가 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반달도는 섬의 형태가 반달 같아가지고 그리고 박지도는 박처럼 생겼다는 그래서 섬의 유래가 있습니다. 이름의 유래. 자, 그리고 전남 여수에 있는 하화도. 여기는 섬 이름부터가 꽃섬이네요. 하화도. 이제 봄철에 아주 다양한 꽃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 코스들이요, 정말 초등학생들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있는데 꽃섬길하고 출렁다리,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걸으면 아주 아름다운 풍광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진달래, 그리고 찔레, 유채꽃, 구절초 이런 다양한 꽃들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섬 이름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야생화가 섬 전체에 만발하여 가지고 화도, 그래서 상화도, 하화도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전남 진도군에 있는 그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관매도. 자, 여기는 그 봄하고 어울리는 노란색 유채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특징이 유채꽃하고 같이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다, 그리고 이제 관매도 해변, 그리고 옥황 상제가 실수로 지상에 떨어뜨렸다는 전설을 가진 꽁돌. 이게 이제 이 관매 팔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관매 팔경은 이 관매도 말고 방아섬, 드랭이굴, 하늘다리, 이름들이 예쁘네요. 서들바굴, 목포, 그리고 다리여, 하늘담, 이곳이 관내 팔경이라고 합니다. 이름들이 굉장히 예쁘네요. 이름만 봐도 아주 가고 싶은 그런 곳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렇죠. 한산도는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으로 알려진 그 섬이 한산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영에 있는 한산도는요, 한산대첩 기념비, 그리고 충무사, 한정산, 재승당, 충무공 유적을 간직한 분홍빛 섬이라고 합니다. 이제 봄철에 섬을 방문하면은요, 역사적인 현장을 둘러볼 수 있고 동시에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고요, 캠핑, 요트 관광들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들은요,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이 있으니까 우리 폰에 다운받으셔 갖고서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에서는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봄섬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 또 추첨을 통해서 많은 경품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여행도 하시고 또 경품도 받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소개드리고요.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On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yeah.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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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행 공감 시간입니다. 여행 공감 시간은 제가 다녀왔던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제 게스트분을 초청해서 게스트분이 그 갔다 온 여행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코너인데요. 지금 제가 다녀왔던 그 태국하고 이제 스리랑카 소개하고 있는 지금 시간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스리랑카 그 가는 항공편에 대한 정보들, 그러니까 뭐 직항하고 뭐 경유편에 대한 것들 좀 소개해드렸고요. 지금도 사실 이제 틈날 때마다 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예정은 한 7월 중순 정도에서 8월 달 정도에 지금 갔다 올 계획인데요. 항공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항공권이 좀 싸야 움직이기가 좋은데 계속 이제 뭐 그 직항 같은 경우에는 뭐 130만 원 정도 되고 또 이제 경유해서 가는 것도 조금 싸지만 이제 시간적인 것들 때문에 여러 경로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 항공권 검색할 때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분들 뭐 해보세요. 저렴한 항공권 뭐 구입하는 법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경험을 공유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그 사이트에 그 대표적인 그 국적 항공사에 그 마일리지 보통 쓰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마일리지가 사실 근데 그 사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좌석이 이제 뭐 그 마일리지를 배정하는 좌석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일리지 좀 이렇게 막 열심히 사놓은 게 있어갖고 이제 그걸 쓰려고 검색해 보면은 거의 뭐 표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나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블로거가 올렸더라고요. 뭐 방법도 올려가 저도 이제 그 방법으로 해보고 하여튼 저도 마일리지를 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가지고 정말 잘 활용해 볼까 지금 하고 있는데 직항편 뭐 경유편 여러분들 내가 경유하는 것들이 비용은 싸고 시간적인 그쵸 부담은 있지만 시간은 긴 대신에 이제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경유편이고요. 또 경유편의 장점 하나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경유지에서
뭐 조금 그죠? 하루 이틀 정도 중요한 곳들 가고 싶은 곳들 갔다 오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전 최근에 이제 그 방송에서 그 싱가포르 그 창의공항 거기 보면서 싱가포르는 정말 경유 한번 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항 자체가 뭐 공항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싱가포르에 대한 그런 여행을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도 싱가포르 경유해서 가는 편이 있어가지고 혹시 기회가 되면 그쪽을 통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여행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뭐 제약들이 풀리면서 방송을 보면은 그 방송 채널마다 그런 여행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생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쨌든 여행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들을 많이 보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그 블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 주사위 숫자만큼 이렇게 가는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도입해가지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그 해당되는 숫자만큼의 가서 거기에 있는 나라가 걸리면 이제 그 여행 블로거 3명이 나오는 건데 그분들이 그 여행지에 가서 하는 뭐 자충우돌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보는데 그분들이야 뭐 이제 워낙 여행 전문가들이지만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선택된 나라가 싱가포르여가지고 이제 아주 적은 돈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그 미션을 수행하고 오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 나온 그 싱가포르 창의공항 보면서 저 이제 그 지금 그 새로 만들어진 공간이 되기 전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만들어진 그것들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그 또 음식과가 관련된 거지만 그 멕시코에 가가지고 우리 한식당을 오픈해서 거기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 배틀이죠, 그렇죠? 두 팀이 나와서 여행 각자 여행지를 선택해가지고 그 여행지에서 갔다 온 것들 뭐 서로 이렇게 하는 배틀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새로 나온 프로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뭐 영화 감독하고 몇 명이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지금 촬영하는 거 첫째 편을 봤는데 그거 보면서 좀 캄보디아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항공권 열심히 한번 검색해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 갔다 온 게 20년이 훨씬 넘었죠. 캄보디아로 어떻게 갔냐면요. 제가 신혼여행지로 갔던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참 4년 전인 4, 5년 전인데 그때는 지금만큼 정보도 없을 텐데 그냥 용감하게 비행기 표만 끊었습니다. 비행기 표만 끊어서 베트남까지 가서 베트남 그 여행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호치민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호치민 한 3일인가 여행하고 캄보디아 그 푸놈펜 푸놈펜 가서 푸놈펜도 좀 구경하고 그 뭐 캄보디아 하면은 앙코르왓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또 킬링필드라는 그 영화 때문에 그 푸놈펜에서 또 유명한 곳들에서 거기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앙코르왓 가서 그때 굉장히 그 석양을 본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늘 이렇게 마음에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방송 보면서 갑자기 또 캄보디아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 마일리지도 얘기했지만 제가 하여튼 캄보디아 항공권을 지금 열심히 검색해서 좀 좋은 가격 또 하여튼 뭐 괜찮은 그 편안한 그런 하여튼 일정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저 캄보디아 쪽도 혹시 뭐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시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권 정보 소개드렸고요. 이제 비자에 대한 것들 좀 소개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콜롬보죠. 콜롬보 우리가 이제 보통 스리랑카 하면 수도가 콜롬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콜롬보는 그 수도는 아니고 수도는 또 이름이 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콜롬보 길거리 걷는 것들을 같은 거 제가 잠깐 소개드렸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하바라나 시기리아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짧아서 못했는데 이제 하바라나는 제가 가끔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곳인데 이름이 참 그냥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곳이기도 한데 또 이제 하바라나에 가면은 굉장히 큰 하바라나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하바라나에 머물면서 그 하바라나 그 호숫가 옆에 있는 그
그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에서 이번에도 숙박을 했는데요. 뭐 1박은 했지만 그래서 하바라나 얘기했고 이제 시기리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시기리아는 워낙 유명한 곳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스리랑카 관련된 방송이나 뭐 책자나 사진 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사진으로 나오는 곳이 시기리아입니다. 그 밀림 한 중앙에 우뚝 솟은 그 바위 이렇게 바위가 큰 바위 덩어리 산 위에 올려놓은 그런 것 같은 곳인데요. 자 이제 여기는 사실 스토리는 좀 굉장히 그 슬퍼요. 스토리는 슬픈데 이제 현재 지금 거의 뭐 그 스리랑카 그 관광 수입의 아마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정도로 그 스리랑카에 오시는 분들은 뭐 다 거기를 방문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그 담불라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스리랑카 좀 중앙에 좀 섬나라인데 그 중부지대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뭐 담불라라는 지역이 거긴데요. 거기 이제 마탈레라는 곳이 있고 이제 굉장히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열대림이에요. 밀림지대인데 거기에 아주 젓갈색 붉은수름한 그 바위산이 하여튼 하늘에 우뚝 서 있어요. 그 주변에는 다 아무것도 없고 그거만 서 있는데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고요. 그 사자바위라고 불립니다. 여기가 시기리아가 이제 올라가 보면은요. 그 끝에 올라가 보면은 그 궁이죠. 그 왕이 살았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사자 이렇게 지금도 앞발이 이렇게 딱 발톱이 있는 앞발이 놓여져 있는데요. 사자바위라고 불리고 그 바위산에 왕궁이죠. 요새죠. 요새 요새 왕궁이 있는데요. 이곳이 시기리아고 이 요새 왕국은 세계 그 8대 불가 사이에 포함될 정도로 정말 가서 보면 어떻게 그 200m가 되는 높은 산 위에 그 바위산에다가 그렇게 건물을 짓고 사실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인데 불가사의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는 5세기에 그 싱할라 왕조 카샤파 왕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조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처음 듣는 분들 설명드리면요. 이제 여기 그 카샤파 왕자가 그 아버지를요 생매장에서 죽이고 그 자기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민심이 또 이제 굉장히 동요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동생 이름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모칼리나라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이제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원래 그 이때 수도가 아누라다푸라라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곳이 한 80km 정도 떨어졌는데 일로 온 거예요. 시기리아 와가지고 이 바위산 꼭대기에다가 자기 왕궁을 건설하고 천도를 한 거죠 이쪽으로. 네. 근데 이제 하여튼 저도 가서 보면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런 왕궁을 건설했을까 또 들지만 와, 이 왕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을까 그게 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왕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왔는데 뭐 그런 영화를 오래 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동생 이제 인도로 망명했던 그 모칼라나가요.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제 이 요새 왕국이 함락되고 이제 이 일로 왔던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창탈했던 카샤파 왕은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궁은 16세기까지 그 불교 수도원으로 사용이 됐다가 이제 역사에 묻힌 그런 곳이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밀림에 갇혀가지고 전혀 이제 발견되지 못했는데요. 여기는 그 이제 스리랑카가 그 영국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 지배를. 하여튼 스리랑카는 식민 지배 시절이 굉장히 600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국 식민지였고 그 전에 뭐 그 네덜란드 식민지도였고 또 스페인,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600년 정도 굉장히 긴 식민 생활을 했는데 그때 영국 식민지 시대에 그 영국군 장교 포브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브스가 그 주변을 막 관찰하던 중에 벽에 벽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뭐 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밀림에 있는 바위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벽화를 발견하면서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시기리아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보니까요, 1,200개 계단 위에 만들어진 이제 왕궁인데요. 빨간 진흙벽돌로 이제 기초를 쌓고 건축물을 만들. 지금 건축물은 이제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런 가면은 이제 있어. 여기는 뭐 왕궁이었고 여기는 무슨 뭐 뭐야 목욕탕 저수죠. 물을 보관했던 그런 것들이고 터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벽면에 그 바위산 벽면에 그 여인상이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은 아주 생생하게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죠, 유물이죠, 유물. 그래서 여기는 사진도 못 찍게 하고 철저하게 그 이제 보존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왕궁터가 굉장히 3,000평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렇게 크게 보진 않는데 실제 가서 봤을 때는 하여튼 그 3,000평의 왕궁터에서 여기 이제 궁전도 있고 뭐 회의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목욕탕, 수영장도 있고 하여튼 그 바위산 위에 모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곳인데요. 하여튼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8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하여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어떻게 이런 곳에 이렇게 만들어서 살았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가는 그런 유적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어 스리랑카를 가실 기회가 있다면 아마 여기는 꼭 뭐 가실 겁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니까. 자, 시기리아 사자바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요. 또 한 곡 제가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면 뚜루루루루 뚜루루루루 하염없이 떠오른 그대여 떠가는 구름 사이 내 그리움 걸어놓고 두 눈을 덮어 애써 참아도 맺히는 말은 뭐 할 일 없이 언덕에서 그댈 불러 찬바람만 불네어 버티려 애를 써봐도 흔들려져가 지쳐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향기가 생각나는 밤 다른 짐은 가람에 꽃비 날리면 그대 없는 내 맘에 다시 피어나네 봄바람이 불면 다시 널 노래하게 바람을 불면 내 겨울도 봄이 오겠지 세차게 네가 또 불어 내 맘도 모르고 계속 떠오르게 눈에 밟히게 겨우내 녹는 듯해 이렇게 내 그릴 때 뭐가 그리 좋았을까 알았을까 우리의 마지막이 이리 싫을 줄 아스라이 코끝을 스친 봄바람 어렴풋이게 향기가 생각나는 밤 다른 짐은 가람에 꽃비 날리면 그대 없는 내 맘에 다시 피어나네 봄바람이 불면 다시 널 노래하게 바람을 불면 내 겨울도 봄이 오겠지 지게 핀 벚꽃잎 따라 그리는 나무에 몸을 싣는다 봄바람이 소식을 말해줄까 그대 생각이 분다 바람이 온다 김채환의 봄바람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뭐 스리랑카만 할 수가 없어갖고 이제 오늘까지만 스리랑카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곳을 소개할 텐데요. 제가 이제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이제 스리랑카가 홍차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중부지방에 가면은 홍차 생산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그 해발 한 1000 넘는 그런데 기차가 계속 있거든요. 그 사실 기차가 그 영국 식민지 시대에 그 홍차를 실어날리기 위해서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죠? 수탈 그런 개념이 들어가는 곳인데 어쨌든 지금 관광지로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굉장히 그 광활해요, 차밭이. 그 이제 기차가 느리기도 하지만 그 느린 기차 보통 뭐 한 시속 40, 50 정도인데 그 기차를 타고 뭐 3시간, 4시간 정도 가도 차밭이 계속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광 가시는 분들이 차밭 구경 갈 때 가는 몇 곳이 있어요. 뭐 그 누아르엘리아라는 곳도 있고 뭐 아까 담불라라는 곳, 캔디 몇 군데 가는데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가면은 꼭 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차밭을 모시고 가면은 제가 꼭 모시고 가는 저도 가는 곳이 하프탈레라는 곳이 하프탈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음, 하프탈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하프탈레라는 역이 있는데 이제 역에서 내리면은 거기 역에 내려가지고 뭐 차량을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을 갖고 가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배낭여행객들 같은 경우에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몇 분 지인들하고 와가지고 이제 차를 빌려 다녀가지고 그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 분들은 그냥 트레킹이요, 트레킹. 걸어서 거기까지 저것도 참 좋겠구나. 그대로 그 스리랑카의 차밭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갔을 때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지 않고요. 이제 중간 워낙 이제 거리가 있어가지고 중간까지는 가서 차를 가지고 가고 거기부터 내려서는 이제 툭툭이라는 걸 타고 가는데 그거 타고 가다가 중간중간 내려가지고 걷기도 하고 또 내려올 때는 저희 좀 걸어서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중간에 툭툭을 만나고 타고 그랬는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걸어서 그 차밭을 이렇게 다녀보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하프탈레라는 곳에 가면은요, 뭐 다 그 산 전체가 사방을 다 둘러봐도 차밭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금 더 유명한 게 그 차밭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차밭 제일 꼭대기 쪽에 올라가면 전망대처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립톤 씻이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씻이 이제 영어죠. 립톤은 이름이고 씻이 의자인데 그 차밭을 윌리엄 경의 동상이 거기에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는 립톤 씻이라고 이름이 져졌는데 그 이름이 그 홍차 브랜드예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 차가 그래서 이제 그 차 이름을 가지고 거기 이제 그 차밭을 만든 사람 동상 세워놓고 의자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합탈레가 립톤 시시라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가면은 차 그 따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또 뭐 힘든 노동이 되겠지만 차 따시는 분들 그런 직접 거기서 옆에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가면은 차 그 공장도 있어요. 거기 티팩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가면은 직접 홍차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견학을 할 수가 있어요. 견학도 하고 또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든 그런 차를 시음도 하고 차도 살 수 있고 그런 곳이 하프탈레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여튼 여기 추천. 그리고 이제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좋은 숙소는 없어요. 그렇게 좋은 숙소는 없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고 또 그 스리랑카의 그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숙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숙소에서 한번 이제 방갈로라고도 하고 뭐 그런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루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이제 그 숙소에서 정말 그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은요 그 안개 낀 거죠. 안개가 자욱히 낀 그런 차밭 풍경 같은 것들이 경치가 일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 하프탈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이 갈레. 이제 이분 영어로 뭐 해서 갈레라고 하고요. 이제 이 현지 분들은 골이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스리랑카 섬 중에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그 스리랑카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전쟁 같은 것도 많이 있었으니까 요새예요, 요새. 그래서 여기 갈레라는 곳에 가면 성이 있어요. 성벽을 쌓는 것들이 굉장히 그 견고하게 쌓아놓은 성들이 있고, 거기에 그 성에 이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대포 같은 거 있죠. 그런 전쟁 때 사용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다 있고, 또 이제 여기 갈레 포트, 포트에 가면은 그 등대도 있고, 이제 저는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도양의 그런 석양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은요, 저녁 때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관광객들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현지 분들도 저녁 때 나와서 좀 바람도 시원해지니까 나와서 그 석양을 보느라고 그 하여튼 제가 사진 우리 이제 썸네일 이번 방 썸네일에다가 제가 그 갈래 그런 석양을 한번 사진을 올릴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이제 어떤 그 여행의 거의 그 마지막 정도에 이제 이곳을 가가지고 석양 보고 하는 곳인데, 그래서 갈래라는 곳 추천하고요. 여기 이제 워낙 여기도 그 오래된 도시고, 또 그 식민지 여러 나라의 식민지를 거쳤기 때문에 건축 양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포르투갈 식민지여가지고 그런 뭐 빨간 벽돌에 하얀 그런 건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스리랑카가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막 이제 복원 같은 걸 못 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런 뭐 보통 기본이 몇백 년씩 대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저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막 혼자 생각을 하는데, 근데 복원이 안 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막 부서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데, 예쁜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진 찍기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곳곳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보석 판매상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레스토랑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갔을 때는 와, 무슨 그 스리랑카 그 결혼식 할 때 거기도 이제 웨딩 촬영하고 옷들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거의 한 20상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웨딩 촬영하러 오신 분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건물들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 신혼부부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낮에 웨딩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뭐 각자 그 집이나 아니면 이제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그 결혼식 파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제 블로그에도 여기 그날 사진 촬영 계속 올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추천하는 뭐 이제 워낙 뭐 스리랑카 관광지 하면 나오는 그런 곳들인데, 여기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볼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브런치 먹었던 그런 굉장히 예쁜 그런 레스토랑도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세부적으로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굉장히 그냥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니까 여러분들 스리랑카 기회가 되시면 여기 갈래도 한번 꼭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스리랑카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새로운 여행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날씨도 굉장히 요즘 좋으니까 좀 바쁜 생활 속에 틈틈이 시간 내셔가지고요. 좀 여유를 좀 즐기시고, 그런 여유를 또 즐기셔야 그렇죠. 우리 또 정신 건강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시간 보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오늘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 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